그 사용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면도 설명하는 게 중요한데 그보다는 차라리 이런 형태의 이런 집들도 있네. 요렇게 지어서 요렇게 쓰기도 하네.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구미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전세계 살고 싶은 단독주택 캐나다 갑니다. 캐나다. 저번 시간에 이제 라이브 시간에 이 집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필로티. 어떻게 보면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붕 있는 테라스를 준공 후에 불법으로 할 거냐. 그러지 말고 일부 시설을 필로티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그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살레 주택이라고 은신처입니다. 은신처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야, 어디 이런 데가 있지? 이런 거에 이런 집이 거의 뭐 이렇게 뭐 숲속에 박혀 있죠. 이렇게 진짜 살렛 은신처인 집인 거죠.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기존 이제 메인 이제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이렇게 간단하게 브릿지를 건너서 작은 방이 침실이 하나 있는 작은 집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요 공간, 요 필로티 공간이 중요하다. 이 일부를 뭐 주차장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층에 이제 거실, 주방, 그 다음에 방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공간을 별도로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거실, 주방, 이 집 같은 경우는 거실, 주방을 2층으로 올린 겁니다. 거실, 주방을 2층으로 올리고 1층에 침실이 하나 있어요. 침실이 하나 있고 여기에 딸려 있는 화장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층에 기능이 보면 테라스가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 다음에 현관, 기계실, 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작은 1층에 침실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층에 기본적으로 방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면 2층에 거실, 주방, 화장실, 특이하게 사우나실이 있어요. 사우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꼭 필요한 시설이 뭐냐? 난 사우나가 필요해. 사우나 넣는 건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락에 침실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침실 2개에 거실, 주방이 이제 집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차 세우고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이게 현관이 있는 거죠. 현관을 들어가면 기계실이 있는 거죠. 기계실과 창고에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거죠. 계단이 있고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 필로티 주차장을 필로티 지붕 있는 테라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기둥의 얇기를 얇게 하기 위해서 파이프 이제 강관을 쓴 겁니다. 강관을 쓰고 브레싱을 한 거죠. 기둥만 있으면 이제 사실은 힘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싱을 하면 이게 이제 면을 이제 잡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틀어지지가 않는 거죠. 지진에도 틀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요 재밌더라고요. 요 브릿지로 해서 여기 이제 작은 침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들이 중요하지 않냐. 이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죠. 요런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흙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집은 흙보다는 그냥 데크를 띄워놓은 거죠.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줄기초죠. 줄기초에 이제 데크를 저기랑 연결하고 요 안에는 흙입니다. 흙 위에 데크가 있고 데크에 뭐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기장이 있는 거죠. 모기장. 왜냐하면 밤에 불 켜면 이제 모기에 거의 뭐 벌레 이제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어서 밤에도 늦게까지 이 공간을 쓰겠다 그런 겁니다. 현관을 들어오면 이렇게 아까 그 현관을 들어오면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창고가 있고 기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을 열고 나가면 거실이 있는 게 아니라 외부 테라스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봄, 여름, 가을에는 거실 역할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모기장을 치고 밤에 자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야외에 오픈되어 있는 겨울에는 뭐 어렵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내가 거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왜 브릿지로 넘어가면 하나의 조용한 방이 하나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어서 여기 이제 최고의 이 디자인의 특징이 뭐냐면 지붕입니다. 지붕으로 이제 외장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하되 너무 다락 같으니까 요 공간을 사진이 이렇게 해서 쓸모가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외장재는 뭐다? 지붕재다. 그래서 여기도 최대의 지붕면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락에 필요한 실을 이렇게 뻐꾸기 창을 내서 이런 디자인을 한 거죠. 설계 잘했어요. 이 설계사무소 유명한 설계사무소인데 역시 설계를 잘하는군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화장실 문이죠. 화장실 들어가는데 요건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다락의 그 경사 지붕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보니까 옷걸이를 걸어놨어요. 옷걸이에서 옷도 걸고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선반 뭐 책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물건을 놓고 여기다가 뭐 소파 겸 뭐 이런 기능도 가능한 거죠. 낮은 데는 이렇게 침대를 놓고 이런 기능들이 재밌더라고요. 화장실은 들어오면 화장실에 어떻게 한다? 최대한 물 쓰는 공간을 샤워 부스로 픽스한다. 여기 보시면 기본 그 모듈이죠. 모듈 놓고 여기는 그냥 건식 화장실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감이 이게 자작무늬 합판으로 되어 있고 요 샤워 부스 박스 앞만 이제 유리 타일 이 기성품이 나옵니다. 기성품을 쓰겠다는 거죠. 반대편에 열면 2층에 올라가면 세탁실이 먼저 나오네요. 벌써 2층에 올라가면 이제 요런 기능이 있는 거죠. 사실은 2층에 올라왔을 때 거실 주방이 있는 게 차라리 더 안정감이 있다. 무릎이 아프다 뭐 그 문제는 있죠. 아무래도 메인 공간이 2층에 있는 거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정감이 어떻게 보면 2층에 거실 주방이 있는 게 더 안정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 공간으로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화장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올라가면 여기에 다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이 있고요. 요 아까 뒤로 돌아가면 이게 화장실인 거죠. 화장실인데 재밌는 게 손님용 화장실이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아까 요 손님용 변기와 세면대만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사우나실이 있습니다. 요 사우나가 있는 거죠. 사우나실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샤워 부스로 물 쓰는 공간을 구분하고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여기는 방 개념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방수를 안 한다는 게 아니야. 방수를 하는데 최대한 물 쓰는 공간을 구획을 해서 써야지. 그래야 화장실이 오래 갑니다. 아무래도 목조주택은 화장실 방수랑 습기에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샤워 부스에서 최대한 물을 여기다 쓰게, 여기서 뭔가를 다 게임을 끝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건식 화장실로 써라. 물청소 되는 겁니다. 물청소 되는 거예요. 사용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사용을.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아예 게임을 끝내야 된다는 거죠. 최고의 방수는 뭐다? 최고의 방수는 뭐다? 요 트레일러가 요 트레이가 필요해요. 요 트레이가 필요한 거죠. 그 샤워 부스 플라스틱 바닥 그 유니트가 이제 팝니다. 요걸 갖다 놓고 여기다가 턱을 만들어서 얹혀서 유리를 샤워 부스를 문을 딱 닫아서 불이 이 바깥으로 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락을 올라오면 다락에 이렇게 낮은데 침대가 있고 반대편에 이 다락에 이제 이 면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창문. 뭐 경사면에 창을 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한 면을 뻐꾸기 창을 낸다 그러죠. 딱 내서 열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디자인이 요런 디자인이 되겠죠. 요런 디자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뻤어요. 이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어비앤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나 하룻밤 자고 싶은데 하룻밤 자는데
39만 원, 39만 원입니다. 그렇게 가능. 퀘벡에 있어요. 캐나다 퀘벡에 있습니다. 루어퐁 자연건축 샬렛집인데 가서 한번 뭐 한 일주일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필로티가 일부 있네. 이거 불편하지 않을까? 가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자인은 1.8, 편리성은 1.7, 가성비는 1.7, 에너지효율은 1.6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1.6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에 사용되는 이런 작은 집들이 많습니다. 많은 거를 유튜브에 제가 찾아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사용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면도 설명하는 게 중요한데 그보다는 차라리 이런 형태의 이런 집들도 있네. 요렇게 지어서 요렇게 쓰기도 하네. 요런 건 좀 아이디어가 좋다. 우리가 따라할 만한 게 있다. 그거를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1부는 거실 주방을 2층을 올리고 1부는 필로티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여기 지붕이 있는 테라스가 중요하다. 봄, 여름, 가을은 최대한 내가 쓸 수 있냐? 모기장을 쳐서라도 그거를 하나의 외부 거실인 거죠. 봄, 여름, 가을은 쓸 수 있는 거죠. 겨울은 어쩔 수 없어요. 겨울은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봄, 여름, 가을은 이 필로티를 지붕 있는 테라스를 거실로 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